아이유는 어디 갔지? 외우는 거 아니지? 재민이 맞고 채윤이가 어디 갔지? 채윤이가 어디 갔지? 아니야. 알았죠? 오늘 와야 돼. 어디 있는데? 맞지? 채윤이를 보면서 채윤이들이 얘기해봤어. 바보 아니야? 그제갖고 성수원이 왔고 성준이 왔고 오케이. 잘못한 거 아니야? 현준이 몇 달이었나? 잘못한 거 아니야? 수환이 어디갔어? 나가는 거. 왜 밖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너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지. 잠깐. 아 수환이는 천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전화를 해줄까? 아니 얼굴 딱 보면 못 보잖아. 내가 다 수환아 천천히 했잖아. 너 오빠 어쩐지 클릭 다녀와. 귀여워. 여기서? 자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6개 할 거고요. 자 우리 신입생 친구들아 저랑 내신 처음 하는 친구들 자 제가 그 당부사항이 있어요. 선생님이 교재를 다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대비가 우리 대표님만을 하지 않거든요. 고3부터 해서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주말은 이걸 포화 상태라서. 근데 솔직히 말해준 게 내가 전부 만들지 않아. 그 예정이 좀 그렇긴 한데 모든 그 고객들에게 똑같이 해주면 좋겠으나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예뻐하는 큰일 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학교는 제가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다수 학교가 있는 학교는 만들고 소수 학교는 안 만듭니다. 안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 여력이 없어서 아무튼 여러분들 교재를 제작하고 제가 양질의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대충 만들어서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받은 교재에는 제가 이건 내신 종결자라고 해요. 그냥 이 필기용, 수업용만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 제가 이렇게 분석한 걸 기반으로 이제 다 문제를 그 드릴 만들거든요. 근데 아직 못 만든 상태라서 이것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가 드릴이라고 합니다. 제 연습지를 워크북이 아니라 제 거는 드릴이에요. 이 드릴이 완성이 되면 제가 이제 뽑아놓고 와서 받아가세요 또는 이제 못 받아갈 사람들은 올려드려요 단톡방에. 근데 혹시나 그럴 리가 절대 없겠지만 선생님 저는 현기증 나요. 전 그냥 빨리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공부 빨리 하고 저는 전 세계 1등이 되고 싶어요. 그런 친구는 시중 자료는 널렸어요.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자료.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럼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이 자료가 그렇게 늦게 나오지 않을 건데 혹시나 늦게 나와 현기증이 나는 사람은 선생님 그냥 저 일반 자료 주세요 하면 제가 시중에 있는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말했는데 또 꽁싱꽁싱 저 새끼 더럽게 늦게 만드네 기다리다 죽겠네 이러지 마시라고. 손이 그럴 거야? 그러지 마.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프게 만들지 마. 자, 스토라이트 이거 맞아요? 이거 맞죠? 일단 스토라이트 1강 1번, 2강 2번, 3강 3강 1번, 2번, 4강 1번, 3번 아무튼 되게 모의고사에서 앞쪽에 있는 목적하고 신경하고 요지 비교적 지문 자체가 좀 쉬워요. 그래서 자 모의고사류는 이제 어려우면 제가 해석부터 읽어서 우리말을 이해하고 원문을 가지만 여기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원문으로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1번 편지 글이네요. Dear Mr. Jones, 존스 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I noticed, 제가 알아차렸어요. 뭐를? You,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신이
뭐예요? 편집자죠. 편집자라는 걸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편집자냐면 for how to raise photos for fun and profit. 이게 대문자니까 책 제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재미와 이득을 위해 푸드를 기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저자는 수 스미스예요. 저자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 책을 편집한 사람이에요. 저자와 편집자는 다르죠. 오케이, 편집자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편지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우주 하는 거 요청이잖아요. 당신 고려 좀 해주시겠어요? 컨설 뒤에는 동명사 쓰는 거 기본이죠. Looking at, 봐주시지 않겠어요죠. 그러니까 뭐를요? proposal은 propose의 명사형 제안 또는 제안서라는 뜻이잖아요. 제안서 좀 봐주시겠어요? 무슨 제안서지? For a photo book. 이 사람도 책 쓰고 싶은가 보다. 그치? 푸들 책 쓸 건데 어떤 책이냐면 이 사람이 쓰려고 하는 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대? 푸들의 건강이나 푸들이 주인에 대한 복종을 다루거나 계약과 강형. 그거 보는 사람 혹시? 안 보는군요. 그루밍은 손질하는 거죠. 이렇게 미용해 주는 거. 강아지 건강, 복종, 미용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푸들책 제가 쓰려고 하는데 그 제안서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자기가 누구길래 이제 자기 PR합니다. 저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12년 동안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현재 완료 써야겠죠. 저는 have been the owner of orders of photos. 그리고 대문자네. 푸들스의 오들스라고 하는 것의 소유주였대요. 주인이었답니다. 이게 뭐길래? 뒤에 동격 콤마 부티크. 부티크구나. 부티크라고 하는 건 선물이나 값비싼 것 또는 미용 등을 다루는 상점을 얘기하죠. 상점이에요. 제가 상점 주인을 12년째 해왔는데 이 상점이 무엇을 specialize in 있잖아요. 얘는 이는 무조건 붙여서 써야 되는 이 자체가 자동사인 친구예요. 자동사인 친구야.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있던 상점은 푸들 케어를 전문으로 하던 상점이고 그걸 무려 10년 동안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쓸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본인이 이제 충분하다는 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갈게요. 거기 이 상점에서 다루는 걸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상점은요, 털도 깎여주고요, 스타일링도 해주고요, 목욕도 시켜주고요, 발톱 손질도 해주고요, 그리고 푸들 참스쿨 이건 뭐야? 푸들 매력학교라는 것도 운영한대요. 그리고 저는 유니클리니까 유일하게 독특하게 요즘 유일하게로 갈게요. 저는 다른 누구보다 유일하게 부사 qualified 했대요. 애기들 qualified가 뭐예요? 이거 뭐뭐에게 자격을 주다입니다. 타동사가 기본이에요. 자격을 준다는 뜻이야. 그러면 문맥상 지금 필자는 막 자기 자랑했던 건 자기가 자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격을 가졌다고 해야 돼요. 지금 자격을 가짐이 되는 겁니다. 자격을 주다의 PP 형태. 저는 유일하게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자격이 있는데요? To offer,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요. 누구에게? For owners, 푸들 소유주, 견주들에게 a lot of valuable advice, 많은 아주 가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On this subject라고 돼 있어. 이런 주제들이라고 돼 있죠. 이 주제는 뭐 말하는 겁니까? 위에 열거되었던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머리는 어떻게 하고 목욕은 어떻게 시키고 발톱은 어떻게 다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바로 저만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장에서 말했던 거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May I send you? 제가 당신에게 제안서를 보내도 될까요? 자 여러분 이건 지금 제안서를 안 보낸 겁니다 아직 그쵸? 이 편지에서 수긍을 해주면 응해주면 그 다음 편지에 제안서가 가는 겁니다. 이 편지 아직 제안서는 보내진 않았습니다. For non-fiction 뭐에 대한 제안서냐면 non-fiction이니까 허구가 아닌 거죠. 실제적인 do it yourself work. do it yourself는 우리가 DIY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맡기지 않고 강아지를 실질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 그런 책을 제가 쓰려고 하는데 이거 제안서 좀 한번 봐주세요. 이 책이 수식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면 당연히 푸들 소유주 견주들을 겨냥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aim이라고 하는 건요. aim A at B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A를 B로 겨냥하다예요. 그러면 이건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을 소유주 견주들을 겨냥한 거잖아. 그러니까 책 입장에서는 겨냥이 된 게 맞죠. 그래서 aimed입니다. 소유주를 향해 겨냥된 책. 두 번째 또 수식이에요. 이서 오는요 뭐에 대한 거냐면 북 온 붙었어. 이 온은 about이랑 같은 거야. 뭐뭐에 관한 책이란 뜻이에요. 견주들을 겨냥한 뭐에 관한 책? Taking care of their pet for. 당연한 거 아니야? 그들의 애완푸들을 돌보는 것에 관한 책, 실질적인 책, 스스로 할 수 있는 책 제가 제안서 좀 써볼게요. 그럼 지금 편지를 보낸 사람은 되게 을 입장인가 봐요. 왜냐면 편집자가 되게 갑인가 봐. 막 봐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답장 보내려면 자기가 돈 주고 봉투 사서 우표 붙여서 보내는 거 되게 번거로울 거 아니야. 그것까지 다 제공해야 되는 게 보통의 편지거든. 그래서 self-addressed stamp envelope 뭐야? 스스로 주소가 적혀있는 우표까지 찍힌 봉투입니다. 답장하실 때 제 집 주소 다 적혀있고 우표까지 다 붙어있어. 거기다 편지만 넣어서 보내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다 적혀있고 다 붙어있는 편지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enclose 하면 동봉하다, 안다 이런 뜻이죠. For your reply. 답장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이렇게 준비해서 동봉했습니다. 답장 주세요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아니고 목적은 to request consideration from proposed proposal이죠. 자, 이 지문은 그럼 뭘로 나올 거냐? 자, 밑에 원래 목적 문제였는데 선지를 영어로 바꿔서 재탕할 수 있어요. 그나마 나온다면 목적은 워낙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지 없고 지침 없고 자, 뭐 세부 내용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예를 들면 제안서를 보냈다 보내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리고 어법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어휘 없고 연결 없고 빈칸 없고 사역 없고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신경 질문인데 제가 어제 이거 대표과 앞 시간 했잖아요. 이게 너무 글이 엉망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감정이입해서 한번 해봐요. 이게 무슨 일인지. Honey, what's the matter? 여보, 무슨 일이야? I asked immediately upon hearing my was frantic voice on the phone.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구나. 나는 무슨 일이라고 물었어요. 즉시 부사고요. upon ing는 뭡니까?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죠. as soon as랑 같은데 여기서 전치사로 그 의미를 대신하죠. 그러니까 듣자마자 즉시 물은 거예요. 뭘 들었냐면 우리 와이프 frantic이라면 광란에 미친 듯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정신이 나간. 그렇죠. 그 정도 괜찮네요. 정신이 나간 듯한 진짜 나간 건 아니고 정신이 나간 듯한 그 목소리를 전화로 듣고서는 즉시 물었던 거죠. 와이프는 울고 있었고요. 자, 니어 아니고 니얼리죠. 거의 historical. 이거 뭡니까? 이것도 뭐 밑에 frantic이랑 비슷한 거죠. 이것도 거의 발작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발작을 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historical. 아니 와이프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난 너무 머리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뭐 거의 애가 죽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댓글 기억나요? 네. 아 이게 여러분 좀 이게 됩니까 공감이? 와이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난 다 공감이 안 돼. 자 즉시 my heart began to race. 당연하죠. 이렇게 막 떨고 있으니까 내 심장은 겁나 빨리 뛰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이윽고 와이프는 blurt out. blurt 하면 불쑥 내뱉다. 말을 내뱉다는 뜻이에요. 불쑥 내뱉었습니다. Yes, 케빈이에요. 케빈이요. 이렇게 한 거야. 뭔 말씀? 주어만 말하고 아무것도 말 안 해. Oh no.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해버리니까 온갖 상상을 하겠죠. 안 돼 하고 나는 오만 상상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물어요. 아니 케빈이 지금 그럼 수영장에 빠진 거야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아직 대답도 안 들었는데 It was my worst nightmare coming to life. 내 삶의 최악의 악몽이 실현되는 것 같았다. 에리먼트 올슨 내 1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8개월짜리 내 아들이 had grown. 지 맘대로 상상 5를 못했어 그렇죠? 익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드론이 익사하다잖아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여기서는 자타동사가 다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비를 쓰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쓰면 엄마가 빠뜨린 거예요. 수동태가 되면 익사가 당한 거예요. 아무튼 물에 빠져 죽었구나. 물에 빠졌구나. 우리 뒤뜰에 있는 수영장에. 외국에 있는 수영장 부러울 것만은 안 되죠. 자 여기 왜 과거 완료 썼어요? 지금 이 사건은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그죠? 그럼 그 전에 일어났을 어떤 일이 이 순간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로서 나타나는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내 아들이 물에 빠졌구나 했어. 그랬더니 바로 이 말을 물에 빠졌어요 물었더니 No, sense. 아니요 여보. It's his toenails. 갑자기 토 나온다. 그쵸? 그것은 문제가 그의 발톱이래요 발톱. 발톱 때문에 울고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I was sure. 그래서 발톱이란 말을 듣자마자 내가 잘못 들었는지 잘 들었는지 확신이 안 쓰는 거야. 다시 묻죠. 뭐라고요? 발톱이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예. 나는 이게 와이프가 처음에 놀리는 건 줄 알았어. 깜짝 놀랐죠. 메롱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야. 계속 울어. 네. 말했어. 보라색이에요. 그 발톱이 보라색이면 놀랄 수 있습니까? 놀랄 수 있죠. 근데 얘들아 피멍이 들어서 보라색이 미치는 거랑 색칠해서 보라색인 건 겁나 티나지 않니? 그럼 와이프가 시각이 조금 눈이 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난시. 그렇다면 인정. 보라색? I was really confused now. 난 이제 엄청 혼란스러워. 아까는 어리둥절했다가 지금 막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야. What happened? 보라색이 웬일? 무슨 일이 있었는데? Did somebody hit him? 자, 누가 걔를 때렸냐? 발톱을 어디 이렇게 쳤냐?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문장부터 그냥 간단하니까 안 표시 안 할게요. No, 아니요. He colored them. 뭐요? 아니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직 마커펜으로 발톱을 색칠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남편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세상 애 죽은 것처럼 막 전화했다가 발톱에다 색깔 칠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성준아 뭐라고 할래?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아이 깜짝이야. 어떻게 할래? 미친. 뭐라고? 뭐 어쩌라고 그럴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너도 이상해요. 아니 정상을 찾을 수가 없네. 정상 나올 때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송은아 어떻게 뭐예요? 보편적인 반응.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반응 남편. 프렌티 와이프. 아니 자 빨리요. 앵이라고요? 잼민아. 잼민이는 여기 아들이 딱 잼민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입양했어요 혹시 알아요? 채연아? 네가 남편이야 어떻게 알아? 저 상황까지 왔어. 진짜?
아 그냥 그거라고요? 진짜라고요? 조은아 왜 정상이 없어 이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 아 그치? 근데 어떻게? 자 대사로 말해봐. 호들갑 떨지 마. 오케이 뭐 여기 나는 근데 이거보다 더 선행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 효은아? 효은이야? 안지? 질문이 뭐였죠? 네가 남편이면 여기까지 와이프 얘기 듣고 뭐라고 할래? 지워지나? 어? 지워지나? 뭐래? 지워지나. 와, 나 MBTI 완전 장난 아님? 이거 뭐죠? 그 MBTI에서? ES T 완전 T 장난 아님? 와. 진정해 얘기하는 거. 와 장난 아니. 벌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이야 진짜 감정의 말 뭐라고 할 거야? 주아 뭐라고 할 거야? 어떻게 모르지? 선생님 그 전에 하는 말이 아니잖아. 선생님 이게 저는 그 진정해 하고 무시해. 노노노. 와 아니 얘들아 잠깐만.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보편적인 게 아닌가 봐. 내가 성격이 내가 확한 사람이군요. 자, 말해보세요. 여보, 아들이 마카를 칠했어요 보라색으로. 예, 그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 빨리 듣고 있을 거야 계속. 아, 끊었습니까 혹시 전화를? 아 전화를 끊어버렸군요. 좋은 방법인데. 소연 어떡할래? 뭔 말 할래? 아무 뭐 와닿는 게 없어요? 우와 착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 아 그렇구나. 채연이. 와 완전 결혼하기 싫은 남편 1위. 언제다가 공감 내 능력도 연애 없고. 못하겠다. 맞아. 그것도 못하냐? 운 없어? 우진 잘할 것 같아요. 바람 얘기실 가문에서 해보세요. 일단 사랑해부터 하나?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저는 그딴 일도 정하지 말라 할 것 같은데. 그딴 일 전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오 알았어. 맞아 우리 성채? 너가 너가 왜 놀라? 네가 왜 놀라? 무슨 말이야? 네가 왜 놀라래? 왜 그래서 놀라? 아 알겠어요. 한동이 안 나오는구나. 야 봐봐라. 아니 와이프가 내가 전화를 했어. 근데 애가 막 진짜로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엄청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급하지. 그럼 나는 지금 봐봐 혼자 오만 상상 다 했잖아. 내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지. 근데 듣고 보니까 와카를 손톱에 칠했대. 야 그러면 화 안 나? 너 괜찮아? 너는? 아니야. 미쳤어? 아니 이거 자상한 남편 퀴즈 그런 거 아니야. 바람직한 게 아니라 나 같으면 엄청 화낼 것 같아요. 아니 너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왜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들었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게 뭐 아닌가? 난 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들어서 할까봐 그렇게 심장이 이러고 있었는데 마카칠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 순간 드는 생각은 글씨? 아닌가? 아닌가? 난 너무 화낼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까 누구야? 괜찮아? 라는 사람 누구야? 와이프를 진정시켜준다.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거는 교과서나 사람은 완벽한 AI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된다고? 아무튼 저는 화가 너무 나는데 얘는 이렇게 한다고. 나는 이게 안 돼. I couldn't help it. 야 방금까지만 해도 막 이 사람 완전 혼란스럽고 막 무서웠잖아. 근데 참을 수 없었다. I burst out 하면 이제 터트리다죠. 나는 웃음을 터트렸네. 정신병. 나는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우리 어린 케빈은요, had always shown, 언제나 보여줘 왔다. 여기도 과거 완료죠.
뭘 보여줬냐면 predisposition 하면 어떤 성향 기질을 얘기해요. 뭐에 대한? 예술적 기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술적인 성향을 언제나 보여줘 왔단 말이야. 내가 낙서 같은 거 잘 했나 봐요. 자, 하지만 this 이 creative act 이게 뭘 창의적이냐? 이 창의적인 행동이 really did 정말이지 빅함에 물리치다잖아요. 데모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쳤대. 즉 이번 게 최고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지칭 보자 가볍게.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발톱 보라색 마카로 칠한 게 디스크리에이티브 액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댐이 가리키는 것은 케빈이 서양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막 웃어요. 웃으면서 이런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What are you laughing about? 뭐 때문에 웃어요? 왜 쪼개요? 샌디스 그때 horrified. 여전히 와이프는 물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 물었어요. 아니 마카를 보라색이 칠하는데 왜 겁이 나는 거죠? 저 이거 좀 말해주세요. 안 지워질까봐 그러는 건가요, 진짜로? 신나 그 아세톤 같은 거 다 지워지잖아. 생활 몸에 안 상식 좋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 칠하면 안 좋아지나요? 일단 그래도 일단 피부에 그 탁기는 받는 거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의학적 상식이 과도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군요. 어쨌든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여보 어린 놈의 새끼들은 do things like 때 그딴 짓 잘해. 그딴 짓 뭐예요? 아까 나왔던 discredit act랑 같은 거죠.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That's the funniest thing I ever heard. 야 뭐야 여보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웃긴 거였네? 웃기고 있네. 센 척을. 자, 이것도 역시 발톱 칠한 거죠. 뭐야 이거? 근데 이런 걸도 주제가 있어요? 개똥 같은 주제. 둘째에 대해. 주제 있습니다. 와이프가 놀라면 달래줘라. 주제 없어요. 주제 없어요. 뭐 제목 따위나 있겠지만 주제는 없습니다. 근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거 볼까요? 자, 뭐 어쨌든 간에 서사가 있었으니까 세부 내용 정도 볼 거고요. 어조신경 원래 나왔던 문제지만 삼지가 변형되어 재탕 가능하겠죠? 어법도 괜찮고요. 그 다음은 잠깐 지칭 나왔어요. 지칭도 가볍게 보십니다. 이 정도 갈게요. 3번 가자. 3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세 개 할게요. 자, 3-1은 드디어 좀 읽을만한 글이 나왔어요. 함의추론이에요. 주제가 있는 거죠. 이런 글들은 이제. 요거 잠깐 한글 읽고 가볼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봐. 학생의 행동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최근에 한 가지 변화가 있대요. 여러분 다 공통점입니다. 이거.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서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으려는 마음의 감소가 아니라 부재 아닙니까? 자, 독서한다. 솔직히 와, 송은아. 넌 천연기념물 유네스코 지정해야 되지. 한국에서 몇 명 안 남았거든. 뭐 읽었어 최근에? 후에. 우와, 부해증이요? 그 이과 소설이에요? 그 부스피어예요? 그럼 아홉 부자예요? 중의적인 거니까. 응? 굉장히 중의적인 거니까. 모르죠. 우리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중의적이 보이긴 하는데. 오, 재밌어요? 슬퍼요. 또 독서 좀 하는 사람. 정말.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다음 생이라도 할 건데. 없어.
진짜 아예 없어. 와, 웹툰 본다서. 좋댄다. 내려놔. 내려. 자, 그래요. 책 안 읽어요. 우리 특히나 장시간 말이에요. 자, 왜 안 읽어요? 그 이유는요. 뭐 여러분 탓은 아닌가 봐요. 뭐라고 하냐면 독서가 직면한 경쟁이래. 이게 이제 빈칸 출제가 가능한 자리예요. 독서가 직면한 경쟁이라는 건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독서 말고 독서의 경쟁자가 겁나 많은 거예요. 웹툰도 경쟁자가 되는 거죠.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학교가 이건 옛날이지 옛날. 학교가 정말로 겨뤄야 했던 경쟁자에서 학교라고 말하는 게 바로 뭐 말하는 겁니까? 독서 자체를 얘기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독서, 책이나 무엇이니까. 독서가 정말로 겨뤄했던 경쟁자는 뭐밖에 없었냐면 그나마 있었던 그 두꺼운 텔레비전 있죠. 흑백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독서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보급도 낮았었고요. 우리는 인쇄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옹호했던, 그래서 인쇄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역시 뭐 말하는 거예요? 독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독서라고 하는 걸 옹호, 지지하고 찬성하고 좋아했던 세상에 여전히 살았었다. 언제까지? 1980년대 중반까지. 이게 이러다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시간이 현재로 옮겨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보면 다 과거형이다. 현재형으로 바뀔 거야. 그 전환점에 문장 삽입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장 더 나왔어요. 독서가 줬던 경험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 우리 모두 책 읽었던 기억 막 서로 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집단적인 합의. 그 책 너무 재밌었어. 역시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야. 이런 게 여전히 존재했었다. 아직 과거형이죠. 여기까지는 독서의 경쟁자가 별로 없었던 시절. 이제 이게 문장 전환입니다. 그러한 합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죠. 여기 연결어가 없지만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해줘.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하지만 들어가야지. 여기 하지만 학교에서 변형해서 넣을 수 있다 했다. 하지만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그런 합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뭐로 바뀌었어? 현재형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자리가 문장 삽입이 나올 수 있어요. 문장 삽입. 그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오늘날로 바뀌었죠. 오늘날 교사가 선생님이 소설을 나눠주면, 즉 독서할 거리를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목록을 알려주거나 하면 모든 학생의 마음에 생기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재밌겠다, 집에 가서 읽어야지가 아니라 책 읽기 싫은데 이거 혹시 영화로 나온 거 있나? 대표적으로 해리포터 같은 그런 거 있죠. 좋다고 집에서 영화 보겠죠. 손 들어요.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 책 읽으라고 했더니 영화 보는 거. 아이고 요즘 대놓고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줘요. 애를 책기 싫어하니까. 이게 전부 아이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건데 어떡하니? 아이고 진짜. 아무튼 야 이거 영화 있나?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없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건 영화 버전이 없으면 되겠죠. 영화 버전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건 뭐예요? 이제 인터넷 뒤지는 거예요. 얘네 웹사이트 가면 특히나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그 요약 되게 많이 했잖아요. 짤막한 장별, 챕터별로 요약도 해놓고 비평도 해놓고 게다가 분석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이런 인터넷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독서는 점점 더 태만해지고 이 사이트들은 또 여러분 얻는 게 있습니다. 광고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이 사이트는 요약기사 그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수의 광고에 배너 막 떠있죠. 근데 그 광고는 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책 읽기도 싫은데 요약해놓은 사이트마저 읽기 싫은 거야. 그 읽다 보면 귀찮아. 근데 오른쪽에 봤더니 막 예쁜 누나 오빠 나오면서 막 바르면 피부가 뽀얘지네요 하면서 막 무슨 비비크림 선크림 막 광고해. 그러면 이것이 지령글로부터 훌륭한 시각적인 기분 전환이 되는 거죠. 그 광고 보면서. 그렇게 그 사이트는 스스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얻는데, 그 말은 뭐야? 이 사이트는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오늘날 문학작품을 읽는 것, 독서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는 더 이상 문학작품에 대해 읽는 것, 뭐예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자료를 읽는 거죠. 그 말인즉 실제로 책을 읽지 않고 책에 대한 대충의 세부량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원래 이 자체가 함일추론 문제의 정답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가 줄쳐지진 않을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고, 대신 이게 마지막 이 자리가 주제문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원문으로 갈게요. 만약에 있다면
one recent change, 하나의 최근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냐면 stand out. 우리 로사박 아줌마 본문에서 한번 나왔었어. She avoided standing out. 두드러지다, 나대다 이런 거잖아요. 두드러지는 변화예요. 두드러지다. 어디서? 학생들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최근의 변화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It's the decline. 그것은 바로 decline, 감소입니다. 감소입니다. 뭐의 감소예요? In the willingness. willingness 하면 기꺼이 뭐뭐 하려는 마음이잖아요. 뭘 하려는 마음이 감소했는데요? To read. 독서하려는 마음이요. 근데 얼마나? For extended 하면 긴 연장된이니까 긴 연장된 긴 시간에 걸쳐서 독서를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너무 다 감소했다. 그럼 왜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말이야 단순히, 자 이거 빈칸추도 괜찮아요. 독서가 직면한 경쟁자들 때문이야. 독서가 직면한 경쟁자들 때문이야. 자,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근데 과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말이야 The only competition이야. 유일한 경쟁자였다. 유일한 경쟁자. 누가 뭐한? 수식. 학교가 정말로 가졌던, 학교에게 있었던 유일한 경쟁자. 지금 얘나 다 뭐예요? 묘사에 생략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거죠. 명주동, 명사 뒤에 조동사가 나오면 다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서 뭐뭐가 뭐뭐하는 뭐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가졌던 유일한 경쟁자는 였습니다. 뭐밖에 없었다? 텔레비전밖에 없었다. 독서 많이 했다. 자, 지금 보는 것들은 다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유의하세요. 다음 문장도 still이라고 붙어있지만 lived 과거형 보이죠? We still lived in a world.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었었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세상에? 자, 이 대신 관계 부산 아니고 관계대명사 주격이네요. 뒤에 동사가 나오죠? 뭐예요? 옹호, 이게 아까 옹호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를 지지하고 옹호했던 세상입니까? 프린트 리터러시? 프린트는 인쇄물이에요. 쓰여진 거죠. 이거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을, 리터러시는 뭐죠? 그렇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잖아. 여기서는 당연히 읽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걸 되게 지지했던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문장도 여전히 과거형입니다. 이런 시대 땐 여전히 집단적인 기억이 있었대. 모두의 기억들이 있었대. 뭐에 관한 기억이래? About the experience. 또 나왔어 얘기들 봐봐. The experience는 명사지. 경험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봐봐. Reading offered. 독서가 제공한다. 주어, 동사. 그럼 또 이렇게 안긴 문장.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어. 세 번이다. 그럼 이걸 해서 볼 수 있겠지? 독서가 제공했던 경험에 대한 우리 모두의 기억들이 있었대. 독서가 제공했던, 그러니까 offered는 무조건 동사 과거형으로 적힌 거야. offering 하면 안 돼. 독서가 제공했던 경험들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대? And a collective agreement. 우리 집단적인 전체의 합의, 동의가 있었대. 뭐에 대한? 그것의 가치에 대한. 그것은 뭐 말하는 건데? 독서 말하는 거지. 독서의 가치에 대한 집단적인 합의, 동의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자, 까지가 1980년대까지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이걸 뒤집을게요. That consensus. 봐봐. 그래서 that consensus라고 했지. 컨센서스가 뭐냐면 합의, 동의야. 자, 얘가 누구랑 유효야? 어그리먼트랑 동의어고 대신 나왔으니까 이건 그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받는 거라고. 어그리먼트 받아서 다음 문장 이게 나와야 돼. 그런 합의가
이제 현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is 이제 와서는 현재에 와서는 quickly passing away, vanishing, disappearing 사라지고 있다죠. 독서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사라지고 있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안 보려고 해. 자, 이제 현재형 When a teacher hands out 보이죠? 현재형으로 선생님이 이게 그 H2A 관한 내가 그 순서별 풀 때 정시 대접 소정에서 시간 표현 중에 어떤 소재에 대한 시대적인 대조를 할 때 동사의 시제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니? 이게 다 그 구조란 말이야. 선생님이 제시할 때 novel, 소설, 책이죠. 소설, 책. 오늘날 책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면 the first question in every student mind 모든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Is there a movie of this? 이 소설 영화로 된 거 있나? 읽기 귀찮은데 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에 자 if not 보이잖아. 아까 말했지. if not이 뭐라고? 영화가 없으면이잖아, 그치? 이 소설에 대한 영화가 없으면이야. 이 소설에 영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문장 순서별과 관련되는 지금 단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that consensus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영화가 없으면 그 다음 next 다음으로 아이들이 찾아가는 곳 멈춤이 아니라 다음으로 찾아가는 곳을 얘기해요. 다음 찾아가는 곳은 바로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공간이 될 수 있죠. 관계부사. 인터넷은 어떤 공간인데 some websites 어떤 웹사이트들이요 will provide 제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를요? Short chapter by chapter summaries, commentaries, and analysis free of charge. 짧게 챕터별로 해놓은 요약도 제공하고 논평도 제공하고 분석도 제공하는데 그걸 심지어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은요 서포트 원셀프 하면 자기를 먹여 살리답니다. 자기를 먹여 살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뒷받침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사이트들은 자기 자신을 먹여 살려요.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해요. 뭘로요? With extensive 엄청난 광고로요. 광고로요. 어떤 광고인데요? embed요. embed 하면 뭔가를 이렇게 넣다, 박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요약해 놓은 기사거리에 뭐된 박힌이라고 좀 그러네. 그 사이트에 넣어진 삽입 오긴 하잖아요. 그 사이트 페이지에 삽입된 어쨌든 간에 embedded PP를 써야 됩니다. 광고는 삽입된 거니까요. 그 요약 기사에 삽입된 엄청난 광고로 먹고 삽니다. 해놓고 이게 뭐 괄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시각적인 나의 주의를 딴 데로 끌 수 있는 거. 그 지루함을 주는 요약으로부터 나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매력적인 게 광고니까 라고 돼 있어요. 거의 잘 안 보이지 않아? 사실 선생님이 어떻게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가리잖아. 그거 한 칸만 안 돼. 괜찮아? 오면 또 성준이 뭐라? 네, 뭐 너 성준 선생님이 학업법 받은 거 아니야 혹시? 그거는 학업법 받은 거야 뒤에 있는 친구한테? 학부모 신고하는 거야 알겠지? 숨기면 안 돼. 자 마지막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오늘날 문학을 읽는 것, 즉 독서는요 의미하게 되었어요. 뭐 의미한다? Reading about literature. 문학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문학에 관한 요약문이나 기사거리나 그런
간접적인 것들을 읽는다라는 걸 의미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대한 요약문 따위를 찾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어렵지 않죠? 자, 얘는 어땠어요? 보니까 일단 주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주제 나올 수 있고요.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지침 있었고 뭐 가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아니야. 어휘는 없고 아 제가 아까 이거 안 적어줬다. 이거 안 적었죠. 얘기들이 however 들어가요. 우리 해석에 쓴 것처럼 however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기 시험 문제에서 이 문장에다 however 집어넣고 먼지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however 넣으시고요. 그래서 however 문장이 문장 삽입이었습니다. 연결 하나 가시고요. 문장 삽입 가시고요. 순서 갑니다. 순서 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sab은 그렇고, 아니 무관한 문장은 그렇고. 자, 쉬는 시간은 짧은 있으면 하세요. 책 읽을 거예요 진짜. 응? 생각해보면 책이 있거든요. 아, 읽을 거라고 했던 거? 뭐 읽을 건데? 미움받으려고. 맞아. 그거 정말 너무 읽고 싶었거든.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책이거든. 내가 미움받을 줄 몰라. 그 되게 좋은 책이야. 이제 진대. 머리 아파. 아니 머리는 왜 아침에 아파. 나 이제 다 왜 너? 안 했어. 과학팀은 4번으로 다 찍었는데 다 틀렸어. 사고를 다 찍었는데. 근데 나머지 질문은 앞에 그 과학팀은 내가 너무 너무 틀려. 몇 번 해도 아이 허전이 아이 같냐? 야 허전 아이 같냐? 아니 자, 가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것도 우리말부터 보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예술 맞죠? 그리고 그림도 예술 맞고 연극도 예술 맞아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얘기예요. 문학도 예술이고 이제는 21세기, 1세기 이상 지난 100년에 걸쳐 영화라는 것도 예술의 하나의 갈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까지 말하고 요리는 왜 그렇지 않겠는가? 이게 주제문이에요. 이게 주제야. 그 뭔 말인데 이게? 요리도 예술이다 된 거예요. 그쵸? 요리도 예술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리가 왜 예술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끝이에요. 근데 문장보다 좀 복잡하게 생겼죠. 영양을 공급하는 그것의 핵심적인 기능, 그래서 그것은 요리를 얘기하겠죠. 요리는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이 맞아요. 사실 우리에게 되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실용적인 거고. 우리가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사랑, 그리고 사랑 노래가 우리를 감동하게 하듯 식사가 우리를 감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요리 먹으면 감동 받죠. 우리 기쁨도 느끼고요. 가끔은 심지어 분노를 느낄 수도 있대. 음식 먹고 분노하는 건 뭡니까? 맛이 그런가 봐요. 자,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왔대요. 뭐 때문에? 음식이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그 실용적인 측면 때문에. 실용용?
영양 공급이라고 하는 음식 요리의 실용적 측면 때문에 우리가 뭐를 잊어버렸다고요? 예술적 측면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럼 이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이제는 잊어버린 그 사실을 상기시키겠다는 얘기야. 이게 다 예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면 여기서 여러분 절대 100번 읽어도 이해 안 가는 자리가 있다. 아, 우리가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한이야. 내가 다 자르고 일단 볼게. 요리가 전통을 벗어나는 한, 이 한은 뭐뭐 하는 한이니까 뭐뭐 한다는 이런 뜻이랑 같단 말이야. 요리가 전통을 벗어난다면 예술의 동료들로부터 제외될 수가 없다. 예술의 동료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는 건 요리는 뭐라는 소리야? 그치, 예술이다라는 얘기 맞지. 근데 알았어, 이 글이 예술이 요리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조건이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전통인데? 전통도 읽어볼게. 반복의 바탕을 둬서 요리를 장인의 직업이나 기술의 지위에 두고자 하는 그 그걸 노력하는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야 요리가 예술이래. 왜 그런 건데? 알 수 없는 거야. 이걸 알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왜 이래야 요리가 예술이 되는지를 읽어봐야 정확히는 알 수 없어. 너 혹시 짐작할 수 있니? 상식적인 선에서? 요리를 반복을 했어. 그래서 반복을 막 요리 장인이 요리를 막 반복했어. 그랬더니 와, 요리 명장이 됐어. 막 요리 명장 누구니? 좀 TV에 나온 사람. 백종원은 아니고 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누구지 그거? 그 중국 가서 막 쌀면 팔고 했던 아저씨. 이연복? 아, 이연복 맞지. 이연복 셰프.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럼 이연복 셰프가 하는 그 요리는 예술이 아니냐? 그게 예술 아니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읽으면 반복을 막 해서 장인의 직업이나 기술의 지위에 두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요리는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나 하면 그게 예술이냐? 아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글은 예술이 어쨌든 이유가 뭐든 간에 요리가 예술입니다만 알면 되는 거. 그래서 너희들 복습할 때도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거야. 왜?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무시하라 이겁니다. 이 자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속 갈게요. 이게 하나의 조건이었고 또 하나 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이. 요리라는 것의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예술 중에 요리만 뭐가 가능하냐면 요리가 제일 최고래요. 얘가 하는 말은. 이건 요리가 쓴 것 같아요. 이 글을. 요리는 모든 예술 중에 모든 감각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답니다. 그런가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느끼고, 맛도 보고, 음식 맞고. 그리고 냄새도 맡고, 만져요? 만져, 우인도 가래, 그렇죠? 또 뭐 하느니? 듣는 거, 먹는 소리 ASMR 이런 거 다 들려요, 진짜. 그러네, 요리 짱이네. 이제 갑시다. 문장은 꼴랑 4문장이야, 그렇지? 자, 여기 25번 나올 건데 출제는 안 될 거야. 근데 그냥 나온다고. 그래서 색깔은 표시했는데 얘만 달라. 얘만 가져와라.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겠지? 이쪽이 진짜 주어가 될 거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한 거. 음악은 예술이야, 맞지? 요거 하나 병렬이야. accept 병렬 하나, 또 대병렬 둘. 이번에 뭐도 예술이야? Painting is an art. 그림도 예술이야. 오케이, 인정. 그리고 세 번째 theater, 연극 말하는 거야. 연극. 연극도 예술이야. 응, 인정. 다 인정. 그리고 병렬인데 여기까지 쓰고서는 마지막 병렬은 대절을 안 쓰고 다른 걸 썼다? 이렇게 썼어. 대시를 딱 듣더니 노레스테닐. 이거 직역하면 이것보다 덜 하지 않다잖아.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뭐뭐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할 거야. 뭐뭐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어서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for more than a century now 지금까지 1세기가 넘도록 the cinema
영화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석할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모든 게 다 예술인데 하물며 요리는 왜 아니겠는가? 즉 요리도 예술이다. 그렇죠? 이게 주제문이 됐어. 요리도 당연히 예술이지. 근데 왜? 근데 이건 사실 요리는 예술이라고 아는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치는 요리를 얘기하겠죠? 요리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 그렇지? 요리가 본질적인 기능이 뭔데? 예술이기 이전에 영양 공급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생존을 위한 영양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런 실용적 측면, practical한 perspective 때문에 일으켰대. 우리가 뭐 하도록 cause us to forget. 그치? 우리가 까먹은 거야. 밥은 먹는 거, 살려고 먹는 거지. 라고 하니까 대비아를 우리가 잊었어. 그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었어. 자, 이 지문은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어. 뭘 잊었냐면 위대한 요리사 이연복 셰프의 손에서 요리라고 하는 식사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서 병렬 또 나온다. be capable of가 우리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근데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를 다 건단 말이야. of be capable of 1번 첫 번째는 ing touching us야. 뭐 할 수 있대? 우리를 만지면 안 돼. B2야. 감동시키다죠. 요리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감동시킬 건데? 이때 as는 뭐뭐처럼으로 해석할 거야. 접속사고 마치 뭐처럼? 러브송 사랑 노래가 구애하는 그 노래가 does. 자 말해줘 A반들아 이 does 뭐야? 대동. 나 내가 박수 잘했어요. 박수 치네 지금? 잘했어요. 이거 대동사라고 해요, 여러분. 대동사가 뭐예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입니다.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면 do, does, did, 비동사면 비동사를 쓰는데요. 의미상 다시 해볼게요. 요리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대. 마치 사랑 노래가 그러는 것처럼. 자, 그렇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얘기죠. 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터치라는 일반 동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do, does, did 계열을 써야 됩니다. 일단 is 쓰면 안 돼요. 사랑 노래가 감동을 시키듯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하나였고요. 자, 병렬 하나 두 번째 갈게요. 이제 여기까지였고 병렬 두 번째 of ing giving us joy 우리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occasionally 일단 부사가 나왔어요. 때로는 때때로 심지어 even of 보이죠? 3번 moving us to anger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다. 까지 DK 보고 병렬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말했던 이 문장의 요는 뭐예요? 우리가 영양공급이라는 이 본질적인 측면 때문에 요리가 갖는 이러한 예술적 측면을 우리가 잊었다라는 뜻이었죠. 아 대절 닫아야 되죠. 대절에서 닫겠습니다. 다음 이거 어디요? 갑자기 민어 그래서 자 마지막 문장의 큰 이제 틀을 좀 보세요. 틀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절이에요. 이게 주절이야. 이제 주어 나오고 이제 동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어 사이에 껴있는 얘는 다 관계사로 주어인 쿠킹을 수식할 거고요. 그럼 이 주어 동사 앞에 있는 저 많은 것들은 다 뭔데? 이게 다 부사절이다. 근데 부사절이 두 번에 나는 나와. 첫 번째 여기 엔드 보이죠? 이걸 기점으로 여기까지가 하나고 여기까지가 2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부사절이 끝나. 그리고 주절이 나오는 거야. 그럼 부사절 2개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다 접속사 형태로 되어 있어. 자, 첫 번째 to the extent tha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대신 이 extent가 정도라는 뜻, 범위라는 뜻이잖아요. 이 that은 동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뒤에 조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라고 해서 어떠한 이 사건이나 영향력의 한계점을 보여줄 때도 쓰고 다르게 이렇게도 씁니다. 그냥 주어가 동사 하는 한 조건부로 쓴단 말이에요. 조건부로도 여기서는 지금 이걸로 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사절을 이끄는 저 insofar as 있죠. 이게 다 붙어있단 말이야. insofar가 한 단어야. insofar as는 뭐랑 같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as far as랑 같고 또 as long as랑 같죠. 얘네 다 뜻 뭔데요? 뭐뭐 하는 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뒤에 조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하는 한이란 말이야. 이게 결국은 뭐야? 앞에 있는 to the extent as랑 뒤에 있는 insofar as는 결국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하는 한 그리고 저거 하는 한입니다. 그럼 쌤 두 가지 똑같으면 이거 둘 다 쓰면 되죠. 왜 이렇게 써요? 꼭 단어를 여러 개 쓰죠. 잘난 체하려고. 자, 그래서 해석의 큰 틀은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는 한 요리는 이런 건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냅둘 테니까 일단 갈게요, 저는. 자,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 트릭스탠드 하면 대비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또 뭐뭐 하는 한이었죠? 그것이 디태치한데요. 디태치는 어태치의 반대죠.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 그것이 누구를 벗어나게 하냐면 이셀프야. 자기 자신이야. 자기는 이시냐 다 누구예요? 다 지금 쿠키입니다. 요리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게 하는 한. 자기 자신을 뭐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자, 그리고 여기는 전통의 내용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굳이 이해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굳이 해석 그냥 할게요. 근데 그 전통이 뭐냐면 막 애를 쓴대요. 뭐 하려고요? 요리에게, 일단 이거 다 요리입니다. 요리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려고 한답니다. 어떤 지위냐면 어떤 아티스트를 하는 장인이 장인 정신한테 장인의 실력과 어떤 솜씨에 대한 그런 지위까지 요리를 부여하는 한. 뭘 기반으로? 뭐 반복을 기반으로. 뭔지 모르겠어. 그냥 요리가 전통을 벗어나는 한. 근데 왜 벗어나는지 몰라도 돼. 문장 구조만 잡으면 돼. 여기는. 그 다음 두 번째 인스파레스 뭐 하는 한? 요리. 역시 요리죠. 자, 이 지문에는 it이 5번 나옵니다. 맨 위에 것만 가짜 주어, 나머지 전부 다 요리예요. 그 요리의 목적이 is 뭐인 한 to steer한데요. steer 휘젓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휘젓는 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는 뜻이죠. arouse랑 같은 단어. 그것이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리가 전통을 벗어나고 요리가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인 한. 이제 주절. 요리는 Alone among the arts.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되게 많은 예술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예술들 가운데 혼자, 단독으로 얘 혼자만 어떤데? stimulates. 자, 요거 주격 관계사지 얘들아. 이건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전명구니까. 전명구라 주어가 없어요. 주어 없기 때문에 주격이고 쿠킹이 선행사니까 stimulates 해야 되겠죠. 모든 예술주의 중에 요리만 뭐 할 수 있다? 스티뮬레이트, 자극할 수 있대요. 뭐를? 하나의 감각, 두 개의 감각이 아니라 all of the senses at once야. 우리의 오감을, 모든 감각을 동시에 at once, simultaneously,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 그런 요리 당연히 뭐 할 수 없어? 제외되면 안 되는 거 맞지? 그렇죠? 절대. 뭐로부터? From their company. 그들의 동요로부터. 그들의 동요는 뭘 말하는 거니? 예술. 그렇지. 예술 장르를 말하겠지.
얘 왜 이렇게 자꾸 뭘 누르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가냐? 함이었죠, 함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내문장사였어. 내문장에서 목적 없고 어조 신경없고 주제 제목 나올 수 있고요. 서술형 없고 지칭 아까 살짝 보고요. 세분형 없고 어법 매우 괜찮죠. 얘는 나와봐야 어법이 사실 가장 유력합니다. 얘들아 얘는 어휘도 있어요. 어휘는 아까 잡았던 포인트 다시 잡아줄게. 어휘가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요 자리랑요. 그리고 아까 잊었다 있죠. 잊었다. 우리가 잊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포함될 수 없다가 아니라 제외될 수 없답니다. 여기 노레스는 있죠. 이것도 아까 뭐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노레스들입니다. 노레스den이랑 forget이랑 still arouse랑 excluded.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어법이랑 어휘랑 핑칸이 마지막에 핑칸이었죠? 이 자리 핑칸처럼입니다. 핑칸 가고요. 까지. 다음 갈게요. 자, 다음 빠르게 한글 읽어볼게요. 이제 주제 파악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던 기업들이 점점 더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럼 다국적 기업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국적 기업은요. 각 나라마다 무슨 코리아, 무슨 USA 다 있는 거예요. 구글 있죠. 구글 코리아 뭐 이렇게 다 있죠. 그건 다국적 기업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은 뭡니까? 아예 코리아 뭐 이런 거 안 붙고 그냥 똑같은 회사가 다 전 세계에 걸치는 거죠. 기업들 사이에서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통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 거냐를 얘기하는 거야. 삼성은 한국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자, 그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동인도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세계사를 좀 하시는 분들은 동인도 회사가 어느 나라 겁니까? 영국 자치령, 영국 식민시대 영국이 세운 회사 모르는. 자, 역사나 또는 그들의 회사의 본부라고 하는 건 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사는 영어로 헤드쿼터라고 하죠. 본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래요. 자, 어떤 기업의 국적은 그게 역사적으로 어땠느냐랑 두 번째는 본사가 어디 있느냐. 삼성 본사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겠죠 당연히. 애플 본사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그러니까 애플은 미국 거고 삼성은 한국 거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자, 역적. 하지만 후자입니다. 후자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얘가 역사가 뭐가 되는 거야? 전자가 되는 거고요. 회사의 위치 있죠. 본사라고 할게요. 본사의 위치. 이게 후자가 되는 거죠. 이게 후자예요. 이게 후자라고 했으니까 본사의 위치로 국적을 확인한다 하는 것은요. 점점 더 경제적인 기능성보다는 현지의 과세 제도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 뭔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거기서 내가 본사를 어디에 놨을 때 우리 회사가 효율적으로 마케팅이나 어떤 상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보다는 결정 기준이 이제는 이거래요. 과세가 뭐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얘들아 세금은 어디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수원하고 안양하고 서울이 소득세가 다릅니까? 지방세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세는 국가 단위죠. 그렇죠? 국가 단위예요. 제 존당. 제 존당. 아름답게 조네. 졸지 마. 세금 때문에 더 많이 결정되어 간대요. 본사를 세금 때문에 옮긴대요. 자, 밑에 봐.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요. 세금을 낮추려고 자신들의 법적인 본사를요. 버뮤다로 이동한대. 버뮤다 어디 있냐요? 국대서양에 있는 영국 자치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영국 자치령에 있는 거기다 본사를 둬요. 왜 뒀을까요? 거기 뭐가 싸요? 세금이 싼 거예요. 세금이 싼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국 기업이 버뮤다로 갔어.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아니야.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아 맞아. 맞죠? 미국 기업이죠. 장소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가지고 기업의 국적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소동은 단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겁니다. 국적의 확인은요, 그게 어디 나라 건가라고 하는 건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기업의 출신지나 최고 경영자들이 보유한 여권의 국적, 이런 것들도 역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에 관한 점점 더 덜 중요해지는 겁니다. 국적은 의미가 없다고요. 많은 경우 소유권은요, 그 회사를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 겉으로 보이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본사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사의 위치가 미국이라고 그게 무조건 미국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밑에 예시가 나와요. 일단 노키아라고 하는 건 나도 당연히 핀란드 건 줄 알았다. 노키아는 핀란드에 자, 핀란드 회사로 보인다는 건 뭐 때문입니까? 본사가 핀란드에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겉으로만 그렇지 알고 보면 핀란드인들보다요 미국인들이 노키아 주식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그리고 어느 나라 거란 소리야? 미국. 그렇죠. 미국 소유주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사의 위치, 본사의 위치로 그 회사의 국적을 판별하는 건 의미가 없었다. 그것보다는 세금 줄이려고 회사를 옮기니까. 갑니다. 왓절로 시작하네요. What we used to call, 우리 be used to 나왔네. used to 하면 그쵸, 뭐뭐 하고 했다죠. 앞에 비동사가 붙거나 뒤에 ing가 붙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곤 했던 것이에요. 뭐라고 불렀냐면 멀티내셔널이니까 다국적이죠. 우리가 다국적, firms는 컴퍼니랑 같습니다. 회사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자기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문법적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우리 왓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라고 배웠을 거야. 그러면 is 써야 되는데 R 썼지. 이는 비문이야? 아니야. 비문은 아니고 나도 왓절이 복수로 쓰이는 걸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런 수험서를 봤지만 한 3번 봤어. 3번. 그래서 3번째 나온 거거든. 거의 안 써. 그러면 선생님 여기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안 내요? 낼 수가 없죠. 이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보시면 되고 그럼 왜 R을 썼냐 생각해봐.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결국.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지칭을 하는 게 결국 다수가 되는 거야. 그런 기업들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국적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국적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글로벌은 국적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Among firms, 기업들 가운데요. 다시 왓절 나오네요. What passport? 패스포는 통과하다죠. 국적을 국적 확인을 통과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그 국적을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에 달려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국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Where are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어디에? 그들의 본사가 헤드쿼터가 본사라고 했어요. 그들의 본사가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죠. 우연히 be located, 위치되어 있느냐. 그래서 근데 우연이란 말은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얘는 그냥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가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 있느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전자, 아니 어디가 전자가 세상에. 요거 히스토리가 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자. 후자는 지금 나온 대로 더 later, 전자는 the former. 히스토리가 전자, where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happen to be located. 이 후자, 이 두 가지는 기업의 국적을 확인하는 잣대였다.
하지만 the letter 후자 본사의 위치 letter 본사의 위치 본사의 위치는 is increasingly becoming a matter 점점 더 어떤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결정되는 문제가 된대. 더욱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by local taxation이야. 내 본사가 있는 현지 내 본사가 있는 그 지역의 과세는 세금제도 얼마나 나한테 세금을 매기는가 이거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는데 회사의 위치가 뭐보다 than economic punctuality 그 회사의 경제적인 기능성보다는 말이야. 이 말도 중요하진 않아. 전혀 안 중요해. 그냥 과세 때문에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게 추세다. 그래서요 후진국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주죠. 저기 막 우리 두바이 이런 데 기업 되게 많이 간 거 알아요? 원래 거기다 허벌판이잖아. 근데 많은 기업들 유치하려고 얘네 나라들 우리나라 와서 기업 설립하면 내가 비과세 팍팍 해줄게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게 왜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빈민국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뭐가 생깁니까? 세금을 내가 까준다 그랬잖아. 여행? 비즈니스인데 여행이 될까? 회사 사람들이 그렇죠. 고용이 창출되잖아요. 고용 창출이 되잖아요. 자, 최근에 퍼스하면 소동이라는 뜻입니다. 소동, 소란. 최근에 소동이 있었다. 뭐에 대한 소동이었냐면 이 미국 기업들이 자, 전사의 명사 붙었으니까 이건 동명사나 또는 분사가 되겠죠. 최근 미국 기업들이 옮겼대. 그들의 법적인 본사를 그냥 본사라고 할게. 본사를 어디로 옮겼냐면 토퍼입니다. 아까 말했죠. 영국령이라고. 다른 나라 땅으로 본사를 다 옮겼어요. 근데 이유가 저게 lower taxes라고 그렇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 땅에다가 본사를 옮긴 최근의 소동은 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만이 아니라 뭐뭐에 불과한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하다가 엄청 많다는 거죠. 안 돼 좋아요. 참을게. 네, 빨리 목이 나야 소롱소롱한 목소리를 할 텐데. 이렇게 국가적인 확인, 즉 기업의 국가 정체성이 어디냐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거죠. 리틀은 거의 없는 애 아닙니까? 한 기업의 국가 국적을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다. When it comes to 이거 when it comes to 통째로 전치사죠. 이게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ing 보여요. 이게 한 번 더 나온다 밑에. 그럼 선생님 2번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겠네요. 아니 둘 중에 하나 바꿔놓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대표는 그렇게 잘해. 뜻은 뭐뭐에 관해서는요. about이랑 같다. regarding이랑 같다. 이런 거랑 같은 거야. 그 국가적인 확인은 의미가 없는데 뭐에 관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냐?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말이야. 뭐를? 그 회사가 어떻게 할지를 예측할 때 그 나라가 어느 나라 회사였지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로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거든. 다음 기원지라고 하는 건 원래 본사가 있었던 장소 혹은 the nationality of the passport 여권에 적혀있는 국적 누구의? 소지된, 가져진 by the top manager니까 저기 밑에 가리켜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의 국적이라든지 또는 그 회사가 맨 처음에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점점 덜 차이를 만드는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죠. 영향을 못 미친다. 어디에? When it comes to making real decision 실제 그 회사의 경영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전혀 못 미쳐요. 아 원래 우리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 이제 그냥 세금이 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이 글의 주제예요. 주제이자 되게 말이 추상적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봐라.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종종 뭐가 아니다? What is seen to be.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소유권은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자 빈칸도 되고 함의도 다 돼. 자 함의는 무슨 말이냐 이거. The location of the company. 한 회사의 위치는 does not necessarily imply.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를요? which 어떤 나라의 어떤 국가에 그 회사가 속하고 있는지, 즉 그 회사의 출신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belongto는 뭐뭐에 속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거 What it seems to be는 이건 그것도 되겠다. 이건 지칭도 가능하겠네요. 뭐 말하는 거라고 할까? 본사 위치. 그렇죠. 본사의 위치죠. The location of the headquarters를 쓰는 겁니다. 이 영어로 쓰라고 위에 나와 있죠. 자, the location of the regional headquarters라고 쓰면 되겠죠. 찾으면 돼. 자, 마지막 문장. 마지막 예시 나옵니다. 노키아라는 회사는요, 여겨진다. 뭐로? 피니시는 핀란드죠. 핀란드 회사로서 우리에게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그래서 노키아가 핀란드 회사라고 여겨진다. 이것의 근거는 노키아의 본사가 핀란드에 있다는 건 이해하고 있어야 돼. 하지만 더 많은 노키아의 쉐어리 주식이잖아요. 주식들이 누가 소유하고 있다? 바로 핀란드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노키아는 미국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몇이야? 네, 빈스가 뭐예요? 핀란드 사람이요. 야 시간 빨리 없다. 빨리 해야겠다. 마지막 빨리 할게요. 자 마지막 건 뭐 내용 별거 없어요. 요거는 그냥 원문 바로 할게요. 내용 어렵지 않아서. 자 골든 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회장이자 사장이자 CEO래요. 어디에? 뉴몬트 마이닝 코퍼레이션. 여기 채굴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회사의 주인인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면 has a very deliberate 우리 교과서 부분에 나왔었지? 뭐 신중한 의도적인 이런 뜻이었잖아. 스피치 패턴이야. 아 말을 할 때 되게 신중하게 하시나 봐요. 신중한 말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필자가 등장하네요. When I asked him about it, 내가 그분에게 물어봤어. 그것은 뭐야? 왜 이렇게 말씀을 신중하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골든 아저씨가 말씀을 하시기를요. People listen more carefully. 사람들이 듣더라고. 더 열심히 들어주더라고. 만약에 뭐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을 하는 네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뭐 할 때? When you speak. 네가 말을 할 때 저 사람 말하는데 생각하면서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유심히 듣는데요. 그거 뭔 말이야? 자, 내 없이 그냥 막 뱉어내는 사람 말은 잘 안 듣죠. 근데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뭔가 말에 중요한 게 있겠구나 싶어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 그리고 I tend to agree with him. 나 그 사람에게 동의한다. 이 말에. 생각하면서 말하면 상대방이 잘 들어준다고 하는 거. 입은 높이로 사람들이 can hear 들을 수 있어. 2, 3 times. 두세 번, 두세 배
더 빠른 속도로 들을 수도 있어. than 뭐보다? we talk.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강 들을 때는 1.5배속, 2배속 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듣는 건 훨씬 더 빠르게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빨리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은요, could tend to slow down when we speak. 우리 대부분은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뭐 could stand to를 하면요, 이건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could slow down 하시면 돼요. When we speak, 우리가 말을 할 때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 늦추자 해요. 왜 늦출 건데? 아까 얘기 다 했지만 서두를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볼게요. hurrying, 서두르면요, 말을 빨리 막 서둘러서 하면요, 그게 만든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이게 만든대. 이거 지금 사역동사 make가 이끄는 오형식이잖아. 그럼 내 seem이 나왔어. 사역동사 뒤에 원형이나 pp를 쓰는 게 맞아, 그치? 근데 seem은 무슨 동사야? 이형식 감각동사야. 얘는 자동사란 말이야.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 그치? seem도 하면 절대 안 돼. 왜? 뜻 자체가 보이다야. 근데 그냥 수동태에서 어떻게 보이다 이렇게 될 거야? 안 되지? 그래서 원형 쓴다. 우리의 말이 보이게 만든대. 어떻게? 덜 중요하게. 일단 이거 붙이면 되는데 안 되죠? A반은 가장 최근에 했던 내용이에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쓰는 거. 이 자리 형용사입니다. importantly 하지 마세요. 덜 중요하게 보이게 만든대. 말을 서둘러서 하면. 그래서 뭐 한대? 주게 된대. 병렬. 뭐를 주냐 하면 어떤 인상을 준대요. 야, 근데 얘들아, 이것도 중요하다. 우리 요 기부도 빨간색 하자. 이게 내가 아워 월드에 sim을 걸어도 sim 기부해도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덜 중요하게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주게 만든다. 아, 이거 아니다. 둘 다 말이 된다. 미안. 어떤 인상을 준비하면 이 대신 동격 대시에 여러분 추상명사 뒤에 나온 대신 동격 때 뭐라는 인상을 주게 만들냐면 야, 뭐야 너 생각 안 하네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데 뭐라고요? 우리의 여기 대절 생각도 있다. 대시 생각도 있어. We do not think that our ideas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 뭐가 뭐라고? 우리의 생각이 deserve,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deserve는 이것도 부문에 나왔었나? 이거 뭐뭐 받아 마땅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뒤에 나온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야. 뭐의 가치가 있대? More than the briefest amount of airtime. 뭐보다 더 많은 건데 가장 짧은이죠. briefest 하면 가장 짧은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에어타임은 방송 시간이거든요. 원래 의미는 방송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말, 화자의 말. 화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얘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짧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내 생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상을 준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정말로 의미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말보다 더 의미가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겁나 빨리 할게 너한테 해버린 거야. 그럼 상대방 말을 저렇게 빨리 한다는 건 그만큼도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고 말았구나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해석도 푸시면 좀 이해해 보세요. 영어로 적혀서 좀 말을 모아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be rushing to finish예요. 막 서둘러서 내 말을 끝내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so that 뭐뭐 하도록. 지금 상대방이 보일 때를 말하는 거야. 내가 막 말을 빨리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쟤 왜 이렇게 말을 빨리 끝내려고 하지? 쟤 말고 더 가치 있는 말을 할 사람한테 빨리 바톤 터치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someone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to say예요. 내가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말이 더 가치 있는 말이 있는 거죠. 해야 할 더 가치 있는 말을 가진 어떤 사람이 빨리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빨리 대충 끝내버린다는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오해받기 싫으면 slow down 주제문이네요. 너 말 천천히 하라고. 말 천천히 해. 빨리 하면 네 말 가치 없어 보여. 그럼 천천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allow for 하면 허용하다죠. 네가 말을 할 때 허용해봐. 뭐를? pause하면 잠깐 멈춤이죠. 잠깐 멈춤. 말하다 잠깐 멈춰보기도 하고 silence, 침묵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텐션 있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들을 거예요. 자, close 아니고 closely죠. closely는 면밀하게, 신중하게라는 뜻이죠.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have 동시에 갖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존중을 말이죠. 뭐에 대해서요? What they hear. 그들이 듣는 것, 즉 우리의 말이죠. 우리의 말에 더 존중을 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 좀 느리게 하세요 였어요. 원래 요지 문제였잖아요. 자, 얘는요 주제 아까 거 안 해줬지 이거. 이거 아까 체크 안 했지. 체크하지. 여기 가서 아니야. 여기 문사, 순서, 그리고 지칭, 빈칸합니다. 빈칸, 의미 추론. 이 식으로 무조건 나온다 봐야 돼요. 나온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 문장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뭐가 하는데 뭐. 이제 어법도 있었죠. 됐고요. 자, 마지막 거. 얘는 워낙 내용이 단조로워서요.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굳이 나와봐야 뭐 어법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어법밖에 없어 보여요.